자, 오늘의 단원은 이제 원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예요.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경우가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. 이거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? 네. 원 위에 한 점과 원 밖에 한 점의 차이. 원 위에 한 점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접점이죠.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4번은 그 외, 특수한 경우.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,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.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서는 일단 그림을 그려. 원이 이렇게 있잖아. 그리고 원의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해볼게. 그러면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를 다 구해줘야 돼.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접점까지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 되고,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 되면서 요만큼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? 반지름과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D는 R로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? 두 번째는 그냥 공식인데 요거 이렇게 외워야 돼.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요.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의 공식이에요. 공식.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?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씌우고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공식입니다.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는 건데 뭐 굳이 그거를 유도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. 그냥 공식을 못 외우겠으면 D는 R 쓰면 돼. 네, 둘 다 똑같아요. 자, 그래서 한번 공식을 이용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. 그럼 그냥 공식 쓰면은 Y는 M은 3이고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라 앞에 R이 있으니까 R은 1 곱하기 루트 M제곱 9 플러스 1 해가지고 얘는 그냥 3X 풀마 루트 10 해서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직선에 접할 때 얘가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것도 할 수 있겠죠. 0,0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야. 그리고 이 직선은 뭔지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과 0,0 사이의 거리가 1이다 라고 해보면 D는 루트 10 절대값 씌우고 0, 0 하면 k만 남아요. 요게 1이래.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10이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나오는 거죠. 기울기는 3이니까 k에다가 루트 10 대입하면 플러스 루트 10 하나 마이너스 루트 10 하나 이렇게 해도 공식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. 뭐가 더 쉬워요? 공식을 외우는 게 낫겠니? D는 R을 쓰는 게 낫겠니? D는 R이 더 쉬워 보이는데. 그래요? 그럼 본인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니고요. 지금까지는 요 예시도 그렇고 요 공식도 그렇고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에서만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. 중심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은 r제곱이다. 요거랑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쳐봅시다. 그러면 얘는 중심이 원래 0,0이었는데 걔가 a, b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, 아이고. 그래프 상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
그러면 점이 이동했으니까 좌표도 이동을 해야 돼. 원래 얘가 x였어. 근데 x가 x-a로 이동한 거고 y가 y-b로 이동을 한 거예요.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평행 이동하면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죠. 그냥 식 자체가 축이 이동했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x를 x-a로 바꾸고 y를 y-b로 바꿨을 때의 공식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. 원래 공식이 얘였어. 근데 y 대신에 y-b로 바꾸고 x 대신에 x-a로 바꾼 거예요.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-ma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b 이항에서 플러스 b 이렇게 쓴 거.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인데 사실 너무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얘는 굳이 안 외우고 그냥 원의 중심이 0,0일 때만 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얘는 그냥 비추, 그냥 참고만. 자,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썼고요.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.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아마 두 개로 귀결될 거야. D는 R이다. 요거랑 판별식을 쓰는 거. 이렇게 두 가지로만 거의 대부분 쓰이거든요. 근데 이 판별식도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. 식이 복잡해요. 그래서 중심이 0,0일 때만 주로 쓸 거고 D는 R. 요게 핵심입니다. 사실 요 개념만 알고 식을 잘 세워서 정리할 수만 있으면 D는 R만 풀면 다 풀려. 근데 이제 판별식도 R는 둬야죠. 판별식으로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판별식도 중심이 원점일 때만 사용한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럼 원점일 때 한번 써볼게요.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. 요거랑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 플러스 n. 뭐 요거 n은 뭔지 몰라요. 그럼 얘네 둘이 접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. 그죠?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? 판별식은 0이다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을 전체 제곱한 게 r제곱이다. 라고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쭉 나타내요. r제곱까지 이항에서는 0 만들고 그러면 x의 개수가 1 플러스 m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상수항이 n과 r에 대한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. 그럼 그때 짝수의 판별식 쓰면 식이 어떻게 되나? 2로 나누고 제곱하면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상수항들끼리 곱해서 빼요. 그러면 1 플러스 m제곱 n제곱 플러스 r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요거를 쭉쭉쭉쭉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n이잖아요. 얘는 숫자로 아마 주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서 n은 이렇게 바꾸면 이게 n제곱은 r제곱 곱하기 1 플러스 m제곱이 되더라.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1 플러스 m제곱이다. 루트 전체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된다. 그럼 뭐예요? 저 공식이랑 똑같이 나와요.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 공식을 외워도 되고 D는 R을 써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. 자,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23쪽 펴봐봐. 근데 나 이거 궁금한 게 내가 앞이라고 말하면은 왜 다 이렇게 뒷장을 넘기지? 이게 그 생각의 차이인 거 알지? 그러니까 앞이라는 게 이제 나는 내 생각에는 이전인데 다른 그 미래지향적인 친구들은 앞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뒷장을 펼치는. 넌 어떻게 생각해? 앞이 뭐야? 앞으로 넘어와. 저는 이게 뒤로 가요. 진짜요? 미래지향적이구나. 한자가 이게 앞전자니까. 전. 그러니까 전이니까 전에 했던 거. 127을 펴고 있다가 123으로 오는 게 앞이 아니에요? 그것도 앞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.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. 자, 아무튼 123으로 넘어와서
이번에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, 그러니까 접점을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본이니까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위에 접점이 x1, y1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고 그 위에 점이 x1, y1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. 그죠? 그러면 이 원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점은 이 직선과 어때야 돼요? 무조건? 수직. 그렇지. 수직이어야 돼.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반지름이 1이잖아. 자, 그러면 1이 아니라 r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공식을 지금부터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 여기를 O라고 놓고 이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OP의 기울기를 몇이라고 해야 돼요? x1분의 y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수직 관계이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럼 기울기 구했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생긴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거 지금 분모를 없애주고자 y1을 양변의 항에다가 곱해볼게요. 그럼 y1, y는 마이너스 x1,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넘기면 x1, x 플러스 이거 좀 뒤에 쓸게요. y1, y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네 둘 곱하면 x1 제곱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 점이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보면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r제곱과 같아요. 그래서 요 놈만 r제곱으로 바꾸면 이제 최종 공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공식을 유도합니다. 이해됐어요? 네. 그러면 문제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? example.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라고 했을 때 이 위의 점을 2 루트 2,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 위에 있다라는 거는 대입해서 9가 되니까 얘 접점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? 그러면 x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x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x를 곱하고 y를 곱한 게 9예요. 근데 x 하나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 하나에다가 1을 대입한 거야. 그럼 어떻게 돼요? 2 루트 2 x 플러스 y는 9다. 그냥 이렇게만 쓰면 완성인 거야. 쉽죠? 요거는 공식을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그러면 하나만 더.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야. 중심이 0,0이 아니야. x-1의 제곱 플러스 y-3의 제곱은 13. 요 위에 있는 점 4,1을 지난다고 쳐봅시다. 그럴 때도 똑같아요. 방금 x 2개 있고 y 2개 있다라고 쳤잖아. 그럼 얘도 그냥 x-1 2개 있고 y-3 2개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얘가 13이다. 그럼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해. 여기 4 대입하면 3x-1 되고요.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, y-3은 13 이렇게 나오지. 그래서 쭉쭉쭉쭉 정리를 해보면 일반형으로 3x 2y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접점 위에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경우. 아까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. 근데 뭐 요것도 D는 R로 다 해결되는 거라서 자,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 밖에 있는
A, B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요.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중심은 0, 0 원점이에요. 근데 원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밖에 A, B를 했을 때 접선이 총 몇 개가 생겨요? 접선이요? 네. 얘랑 얘를 지나게. 아,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항상 접선이 두 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접점도 모르고요. 기울기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먼저 접점을 x1, y1이라고 둬요. 그러니까 뭐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. 그림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접점을 x1, y1이라고 두면은 이 접점이 이 식을 지나잖아요. 그래서 아까 저 공식을 그대로 써. 그럼 x1x 플러스 y1x는 r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이 a, b를 지나는 거야. 맞죠? 그래서 여기다가 a, b를 대입을 해요.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1a 플러스 y1b는 r제곱이다.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접점도 얘를 지나잖아. 그래서 x1 제곱은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제곱이다. 이렇게 놓고 이제 두 개의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 연립해서 x1이랑 y1을 구하면 a, b가 나오겠지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보면 얘 밖에 있는 점 4,0이 있다고 쳐볼게요. 그리고 접점을 x1, y1이라고 놔요. 그러면 식 하나 뭐야? 일단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x1, x 플러스 y1, y는 8이다. 이렇게 쓸 수 있지. 그럼 여기다가 4,0을 대입을 해. 대입하면 4x1는 8이다. 이건 되게 간단하게 나오네요. 그래서 x1이 2.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. 그 다음에 이제 이 x1, y1을 여기다가도 대입하겠죠. 근데 x1이 2래매. 그러면 4 플러스 y1 제곱은 8이다 라고 하면은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? 얘가 4니까 2, 풀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접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접점을 다시 한번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. 이런 의미예요.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거리 공식을 써라. 그래서 거리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요거 이용. 아마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야. 자, 아무튼 이렇게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만 구하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울기를 무조건 m이라고 놓습니다. m. 그러면 아까 얘로 한번 예시를 똑같이 한번 베껴볼게요.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 0,0을 지나는데 원 밖에 있는 4,0이랑 접선을 만들려면 그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몇이랑 같다? 2루트 2랑 같다. 이렇게 식 세우면 되거든요.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은 y는 mx-4가 되기 때문에 mx-y-4m은 0과 0,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되고 절대값 4m. 요게 2루트 2다. 오케이? 그러면 이거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16m제곱은 8m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8m제곱이 8이네요.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. 그래서 1 대입하면 y는 x-4가 되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.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. 솔직히. 그리고 뭐 판별식 써도 상관없거든요. 판별식 요거를 여기다가 어디야?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쓰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도 방법은 같지만 복잡해질 수 있다. 네.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개념은 여기까지. 진짜 마지막이고 몇 쪽이냐면 126쪽에
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볼게요. 극선은 사실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도 써 있네요. 교육 과정 외.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을 겁니다. 근데 알아두면 좋아. 자,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원 밖에 있대요. 그래서 X1, Y1이라고 했을 때 생기는 접점이 두 개잖아요. 접선이 두 개잖아요.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나는 그 점들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그쵸? 그럼 이 접점 두 개를 그은 요 방정식이 극선입니다.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때의 접점을 A1, B1이라고 놓고 얘는 A2, B2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얘 뭐라 했니?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래? 그럼 여기다 공식처럼 대입해가지고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. A1X 플러스 B1Y는 R제곱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A2X 플러스 B2Y는 R제곱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. 근데 이 두 개의 접선들이 둘 다 이 점을 지나요. 그래서 얘네 둘에다가 X1, Y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? A1X1 플러스 B1Y1은 R제곱 또 A2X1 B2Y1은 R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? 원의 방정식에다가 A1, B1 대입하고 A2, B2를 대입한 거랑 같잖아요. 직선의 방정식에다가. 예. 원래 이게 X1, X 플러스 Y1, Y는 R제곱 얘가 뭐였어?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었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이 점 하나를 대입한 게 얘고 이 점 하나를 대입한 게 얘야.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, 극선의 방정식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극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X1, X 플러스 Y1, Y는 R제곱이다. 이렇게 놓기로 했다. 요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입니다. 그냥 접선의 방정식 공식처럼 똑같죠? 이게 그냥 극선의 방정식이다.